예, 바른 토론 배틀 시즌 2 16강 본선 C조 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배틀 16강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심사위원들 말씀을 들었더니 오늘 이번에 나온 16강 팀들이 대단히 강력하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토론 배틀을 주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장진영 우리 전 국민의당 수석 최고위원님, 또 김철근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님, 현명철 우리 전략 홍보 위원장님, 또 지난번에 바른정당의 토론 배틀 수석이었던 부대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 김정수 씨, 또 우리 서대문 이름이 뭐더라? 주이삭 의원,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보국의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이준석 최고위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모양인데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생각을 정리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는 그것은 바른미래당의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어제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고 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너무 나서지 말고 경제부총리한테 맡겨라. 그 경제부총리는 이제 시장을 좀 이해하고 시장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해라. 또 정책실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청와대가 뒤로 좀 빠져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무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특히 청년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내놓는 정책적인 대안을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는데 크게 참고를 하고 정책으로 채택을 할 것이고 이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당선 1등으로 당선되고 2등으로 당선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인데 이렇게 와서 열심히들 토론하시고 이런 걸 보고 놀랐어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산의 윤창호군 연결식에 지금 다녀오는 길인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비록 당세가 약하고 국회의원 수도 작지만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구도를 바꾼다. 중도개혁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든다. 이런 의욕을 갖고 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당직자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A조, B조의 토론을 잘 보셨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C조, D조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C조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텐데요. 최요한, 송영찬, 하종인 이 세 명의 토론자가 또 열띤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전에 다들 보셨듯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깊이도 있고 또 준비를 정말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C조의 후보들 어떠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참가자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의원을 멘토로 하는 최요한 토론자입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로는요, 김중로 의원과 팀을 이룬 후보자입니다. 송영찬 토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섭 의원과 짝을 이뤘습니다. 하종인 토론자입니다. 예, 그 세 분의 의원께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대신에 의원 어디 보좌진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의원실 이건호 부장입니다. 네네. 김영찬 의원하고 같이. 네, 좀 도와주셨어요? 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용현 의원. 네, 신용현 의원의 우리 박 보좌관님 최요한 토론자시고 우리 송영찬 토론자는 외로워하지 마시고 네. 손 대표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네. 자, 이 세 분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모두 발표를 1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서는 최요한, 송영찬, 하종인 토론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각 10분씩 자유 토론을 하는데요. 송영찬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뒤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을 1분씩 할 수 있습니다. 찬스를 쓸 수 있는데요. 찬스 지금 팻말을 갖고 계시죠? 그 찬스를 쓰시면 1분의 발언 시간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스가 딱 한 분이 있었었는데 찬스를 활발하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해서 최요한 토론자부터 1분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뿌리 깊은 수도권 밀집 및 지역 불균등 발전에 의해서 참여정부 때부터 여러 지방들을 함께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었는데요. 여러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개 기관이 이전을 했으며 현재 정부는 120여 개의 기관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책이니만큼 여러 가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기여했던 점들은 밝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전에 대한 또한 인적 비용들은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주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토론자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송영찬 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가량이 서울 및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놓은 고육지책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지역 불균형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비수도권 지역 내의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거를 새로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신도시 만능주의로 전 국토의 신도시를 남발했고
이 지역들은 기존의 지역 경제와는 완전히 괴리된 채 지역 내 불균형까지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 취지에 맞게 본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종인 토론자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 토론 배틀 참가자 하종인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참 듣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정치가 이뤄나가야 될 이상향들의 여러 단편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필요와 적합성, 업무 효율성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 논리에 의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이 사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치권이 권력만 휘두르면 언제든지 지방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에게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분의 모두 발표 들었습니다. 최유한 토론자는 어디서 오셨나요? 지역이 저는 서울. 서울. 네. 그다음에 송영찬 저도 서울 살고 서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종인 토론자는요. 거주지는 현재 안산이고 고향은 경남 창녕입니다. 네. 예. 말투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두 분의 이제 서울, 그다음에 한 분의 이제 지방 출신. 이게 이제 또 서울과 지방의 입장차가 또 있을 수도 있는 주제라서 특별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차가 반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세 분 다 모두 발언에서는 뭐 무조건 찬반보다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최요한 토론자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송영찬 토론자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로는 순서와 상관없이 상호 공방을 열띠게 벌여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난립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거를 지정을 하면서 총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150개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각각 중앙정부의 배분하에 이렇게 몇 개씩 일정한 할당을 받고선 이제 이전이 됐는데요. 이제 지역 간 이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지역을 똑같이 배분해서 뭐 10개 뭐 혹은 18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그냥 기존의 도심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냥 논밭에 정말 논밭을 파헤치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전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저는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새로운 신도시를 지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기존의 구도심에 이전을 했다면 오히려 기존 상권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 점은 무시한 채 하나의 혁신도시에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도심, 기존 도시의 구도심들과 혁신도시 간의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부가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구도심과의 차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상당 부분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한수원 뭐 이런 대형 기관들 이외에 국민들 누가 직원들 그 해당되는 직원들과 가족들 말고 누가 어떤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한전, 한수원 이런 곳들도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가기는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대해서 홍보가 됐다는 게 정책의 성과를 담보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국민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반면에 관심이 많죠. 예를 들면 수도권에 가까운 원주 혁신도시 같은 데 관심이 많고 울산 쪽 우정 혁신도시, 대구 쪽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산 같은 곳은 관심이 떨어지죠. 부산이 왜 관심이 떨어지느냐?
부산은 택지 개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7,000명으로 제일 작은 규모인데 또 다른 곳과 달리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도심 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지방형 신도시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쪽에 관심이 많은 저희 고향이랑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구에서 강남이라고 이룰 수 있는 수성구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기존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던 도시들 좀 낙후됐지만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투자와 거주를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곳이 대구 혁신도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오는지는 그냥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호재일 뿐입니다. 지금은 약간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면 기업과 공장 일자리를 창출해야죠. 공공기관을 먼저 이전해서 거기에다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저는 이 부분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먼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네. 먼저 우리 하종인 토론자분 모두 발언과 방금 하신 발언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수사적 표현이셨겠지만 그 혁신 도시, 지방 균형 발전이 듣기 좋은 표현이다라고 비판을 주셨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12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균형 있고 또 지방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으며 그냥 바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헌법은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듣긴 좋은 소리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만들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혁신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자리라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지방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하여 더 깊이 있고 지역 특색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서울에 있던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산업과 또 대학과 또 연구소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새로운 그런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더 큰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목적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또는 새로운 공공기관 또 협력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약간 헌법에 대한 모독 발언이 될 수도 있겠는데 헌법이라는 게 원래 듣기 좋고 옳은 말, 큰 틀에서 그런 표현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이게 문제가 되죠. 3기 신도시 왜 반대합니까? 2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됐는데 3기 신도시를 내놓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해찬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하고 정부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추가 후보를 물색하겠다. 현재의 혁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다시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손쉬운 희생양 다른 공공기관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산학연 좋죠. 저도 좋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한수원이 경주로 갔습니다. 완전히 밀집된 지역이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송의 생명과학단지를 만들면서 화장품, 의약 관련된 기업들을 옮기면서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의약,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이전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본받아야죠. 부산,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오히려 이런 공공기관 이전들이 좋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모델을 본받지 못하고 지금 대부분 진행되는 게 어떤 식이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특색을 이야기하셨죠.
예, 진주 쪽, 사천 쪽 예전부터 우주 항공 산업을 발달시키기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천 군공항이 있고 바로 옆 저기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바로 옆에 고흥 외나로도에는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창원에 기계 산업이 발달돼 있죠. 그런데 진주로 어떤 기관을 보냈습니까? LH공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자면은 가스 어디로 수입합니까? 인천항, 울산항 쪽으로 수입합니다. 가스공사를 대구로 보냈죠. 관세분석소가 진주에 왜 있습니까? 저작권위원회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보자면 나주에 한전이 갔는데 김천에 한국전력기술이 갔고 전기안전공사는 전주로 보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을 전주로 보냈죠.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제주도로 보내고 사학연금은 나주로 보냈습니다. 가스공사를 대구에 놔두고 가스안전공사는 진천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역 배치표를 보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혁신도시를 10개로 나눠놓고 혁신도시별로 서너 개 분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분야별로 서너 개 기관을 보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안배의 논리로 우리 지역이 차별받는다는 반발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다 보니까 거물급 맞춰서 대충 배분해놓고 쪼개다 보니까 유관기관이긴 한데 숫자 맞춰야 되니까 저쪽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디 반박하시겠어요? 예, 주시면 바로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혁신도시에 있고 제가 혁신도시 만드는 것에 완전히 찬성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좀 비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수조 원대의 추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10개의 혁신도시의 모든 정책을 단순히 지금의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은 잘못됐다는 얘기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건물을 짓고 이미 부동산을 샀고 이미 몇 가지 150개의 공공기관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강점이고 그것을 어떻게 더 살릴 수 있는지를 좀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까지 올해 6월이죠. 지역인재 채용률이 12.6%로 전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수도권의 60%의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어떤 기록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해, 같은 달 6월까지 혁신도시로 입주한 기업이 639곳이 됩니다. 만약에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이 정말 유관성이 없고 지역 안배 논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분산 배치되었다면 기업들이 과연 서울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유도성이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역 안배 논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안배 논리라고 말씀하시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혁신도시를 통해서 매년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지방세를 통해 지방정부당 매년 100억 원에서 700억 원 평균 세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 단순히 유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몰아넣는다면 그것 자체가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모토에 맞지 않을 것이 아닌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영찬 후보가 네, 제가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게 비생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잘못됐던 거를 하나하나 찝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 수가 굉장히 많지만 여당 대표는 120개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 혁신도시 정책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땐 분명히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광역단체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는 13년에서 15년 사이에 1.9%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러니까 전 모든 광역단체를 통틀어 가지고 전체 퍼센티지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를 논하는 거는 현재 단계에서 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 안배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수도권에 집중됐으니까 모든 걸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근데 지방으로 내려보내려면 광역단체별로 똑같이 해야지 이 정치적인 후폭풍이 적으니까 모든 광역단체별로 뭐 10개, 아니면 몇천 명 단위의 일정한 수의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종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그 지역의 특색과 상관없는 그러한 공공기관들이 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배분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남권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가 5개고 호남권은 3개입니다. 근데 심지어 광주하고 전남은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는 혁신도시가 2개밖에 건설이 안 되고 이미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던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5개의 공공기관, 그것도 굉장히 비중 있는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동을 했는데 이런 거를 과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거를 포션을 지방으로 나눈다고 해서 지역 균형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물론 그러한 맹점 분명히 존재하고 또 저도 자료를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역대 정부들이 했던 그 공공 이전에 비해 먼저 참여정부에서 1차 이전했던 내용이 기록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150여 개 기관을 이전하기 전까지 역대 정부는 단 60여 개의 기관만을 이전했습니다. 네, 참여정부 5년 안에 이루어진 계획이 그 역대 정부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전까지 수도권 밀집 문제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먼저 자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경에 공공기관 중에 85%가 수도권에 소재했습니다. 이미 계획이 시작된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10개 중 8개에서 9개의 기관이 수도권에만 있다는 엄청난 문제를 정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 지속해서 해결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시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어떤 지방에 먼저 배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 연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 정부가 계획했던 바였고 또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급하다는 것에 의해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것만 제가 짧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와 그 전 모든 역대 정권을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당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을 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 있어서도 배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정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균형 발전의 의무는 있지만 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오로지 유일한 목표가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과연 모든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것도 지역 간의 차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했느냐에 따라서의 차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당시 충남 연기군 일대에 조성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도시를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종시가 완공되면서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독립했거든요. 그럼 충청남도는 세수 증가분이 아예 없는 겁니다. 대전광역시가 기존에 있던 뭐 공공기관이 워낙 많아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충청남도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그거를 그럼 또 다른 공공기관의 대거 이전을 통해 갖고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수 증가분에 있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 분 후보가 이제 4분씩 남았는데요. 논의가 이제 조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최유한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다른 두 분 하종인 송영찬 토론자는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몇 개죠? 백수십 개? 120개 정도. 120개를 추가적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 하종인 제가 먼저 후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약간 반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세게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공공기관 이전을 추가로 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 하고 싶겠죠. 세종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전의 도시의 성장 사례를 봅시다. 구미 삼성과 LG전자를 유치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수원은 삼성의 도시라고 할 만하죠. 예, 창원은 기계공업단지가 있고, 울산은 화학공업,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평택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활기를 띠고 있죠. 파주에 LG가 이전을 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 고향 창녕도 넥센 2공장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일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혁신도시를 10개나 지어가지고 산으로 가고 있는 걸 본 상황에서는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겁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이유는 공공기관 이전한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방식이 잘못돼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혁신도시 시즌2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가지고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다른 소지역주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광역단체별로 하나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그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역단체 내 기초단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을 되니까 이제 춘천시가 이제 도지사에 대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 이유를 뭐 법적 근거의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이렇게 정치 논리로 그냥 무작정 공공기관을 또다시 120개라면 또 11개 광역단체가 10몇 개씩 다시 배분받는다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10개 혁신도시 문제를 무조건 일자리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짧게 앞서 밝혔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역 특색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 그냥 거기다가 일자리 갖다 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일자리 옮긴다고 무슨 일 있겠습니까? 그럼 다 그냥 수도권에서 그냥 뭉쳐서 더 많이 일을 하면 될 것이죠. 네, 일자리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창출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수의 직원분들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기관은 200명 가운데 50명 국민연금기금운용인력 본부입니다. 네, 200명 가운데 50명이 사임을 하셨고요. 실장급 인사분들 중에서 8명 중 6명이 사직하시고, 여기다 본부장직은 아직까지 공석이라고 합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7월까지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를 따져보면, 먼저 자녀가 있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가족과 함께 이동하기 힘든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단순히 이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옮겼으면 안 됐었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리고 특별히 정주 요건,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감으로써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 기사에서는 정부가 4조 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점들도 혁신 도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이 아닐지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우리 최유한 후보는 120개도 마저 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신가요? 122개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전은 필요하다는 계속 것입니다. 해야 된다. 지금 2대1 양상인데요. 우리 보좌관님이 저 찬스로 도와주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 일자리가 핵심이 아니고 산업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산업 창출 왜 합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국토 균형 발전 뭐가 핵심입니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전하는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 일자리가 오히려 핵심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빼놓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가로 국민연금의 인력 이탈을 정주 요건, 가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거기에 이탈했던 핵심 인력들 50명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 예시였습니다. 그 정도 이탈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 전주로 가가지고 전주에 아파트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그 사람들 투자사로 이직하면은 그냥 국민연금에서 큰돈 굴려보는 경력을 가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투자사로 이직할 사람들입니다. 왜 자신 있게 퇴사했겠습니까? 갈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충북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50%라고 합니다. 왜 출퇴근하겠습니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충북 지역의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이 굳이 몇십만 원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면 되죠. 네, 이미 이전된 것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고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엎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찬스 시간 1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쓰십시오. 세종시가 2012년에 정부기관 입주 시작했습니다. 6년이 지났죠.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이런 부분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 보고받아야죠. 국회 결정해 줘야죠. 같이 일해야 될 기업들 수도권에 많죠. 그래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 사람들이 보고차, 업무차 서울로 출장 왔다 갔다 하는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 국회,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한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이 되고 나서 추가로 어떤 기관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장분들과 정부 부처장들 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정주하고 계시는지 이전된 기간에 정주하고 계시는지를 조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부가 인지했기 때문에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물리적 거리에 문제 없이 행정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정부 부처 관료들이 인지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가족 동반 이주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 제주, 울산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충북하고 강원입니다. 사실상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충북 혁신도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출퇴근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가장 낮은 지역인 충북과 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문제와 같이 기존 구도심과 가장 거리가 먼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와 그 이제 충북 같은 경우 진천 음성에 조성이 됐고 강원도 같은 경우 원주에 조성이 됐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도시 중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거리가 10km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 차치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다가 신도시를 지어서 거기 새롭게 학교 짓고 이러느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오히려 정주요건을 확충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이게 단기 성과에 급급하느라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도심의 인원들까지 혁신도시로 빨려들면서 구도심은 실버타운화되고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씩 남았네요. 대충 1분씩 남았습니다. 글쎄 몇 차례 공방이 와갔습니다. 뭐 우리 보좌관님은 찬스 안 쓰십니까? 아, 네. 신영원 위원실의 박보 과장님. 네. 네, 저 1분입니다. 1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어요. 최유한 멘토 맡고 있습니다. 신용현 의원실 보좌관인데요. 최유한 씨가 얘기하려는 건 그 우리가 헌법하고 균특법에 의해서 어쨌든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미 수조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정주 여건을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와중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원래 취지에 맞는 그 좀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공동화가 일어나고 정주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논밭에다가 정치적 배분에 의해서 그냥 던져놓은 형태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알고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따라서 그 이해찬 당대표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좀 더 그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된 이후에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제 문제점 얘기하는 거 좋았는데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갑자기 찬반 논란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명암이 어땠는지를 한번 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토론은 우리 저 보좌관님보다 우리 토론자가 더 잘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 예, 뭐 이 의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토론자들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네. 찬스 쓰면 1분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1분 쓰신 겁니다. 아, 네. 네. 더 부가적인 의견 말씀하시죠. 저 의견에 대해서만 말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뭐 사회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울 때 박정희 정부의 성장 방식은 거점 성장 방식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성장 방식은 국토 균형 개발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네, 혁신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혁신 거점을 지정을 해서 그 혁신 거점에서 파급 효과가 그 지역 내로 이전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박정희 정부 당시에 그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단지 도시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에서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혁신 도시들을 지정하고 그 혁신 도시에서의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지역 내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그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그 본 목적에 과연 정말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역의 표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 유일하게 찬스를 안 쓰셨어요. 네.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니면 안 쓰셔도 되고요. 쓸까요? 찬스는 토론자가 써도 되고요. 멘토 쪽에서 써도 되고 네. 예, 양쪽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아직 1분 찬스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1분 찬스를 보좌관님께 드려도 뭐 아니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네.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준호 의원실 보좌관 이건호입니다. 저희 송영찬 토론자가
뭐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나 잘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괜히 제가 찬스를 써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Why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Think Why, 과연 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을 만들게 됐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만 생각을 하는데 국토 균형 발전의 궁극적 목적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국가 전체 발전이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거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궁극적 목적을 찬성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과연 진행된 정책들이 그런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전체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토별로의 어떤 지역별로 형평성을 먼저 강조해가지고 이전을 했다면은 이제는 지역별로의 어떤 효율성, 그 지역을 실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같이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밀집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1분이 아니었습니까? 네, 1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예. 네. 토론자님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토론자보다 못한 농담입니다. 예. 그만큼 토론자들이 잘하고 계시다는 뜻이고요. 자, 우리 하종인 토론자 꿋꿋하게 혼자 잘하고 계십니다. 최요한 토론자 측 보좌관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이 투표입니다. 그러면은 표를 의식해서 했다는 거죠. 진주를 제가 제일 산으로 간 혁신도시로 꼽고 싶은데 진주의 항공우주 인근 창원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기계산업과 전혀 무관한 기관들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그 위치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표받기 좋은 게 항공우주 산업 관련된 기계산업 관련된 짜잘한 기관들이 수십 개 오는 것보다 LH 정도 통 큰 거 하나 온 게 다음 선거 때 자기가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기 좋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도 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종시에서 자기가 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권과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도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철밥통이다. 저 사람들 뭐 잘릴 걱정이 있냐 뭐가 있냐 뭐 신의 직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사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을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표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저도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왜 혁신도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아닌 그 똑같은 공공기관의 수를 그 광역단체에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다른 도시에 한두 개씩을 이전을 했다면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누리는 것처럼 혁신도시에서만 여당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예. 발언 좀 남으셨죠? 아직 1분? 네, 남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일단 표심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표심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표를 받고 당선되는 분들인데 어떻게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표심의 의미는 국민의 의사입니다. 지역 표심은 지역의 의사이고 전체 표심은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 혁신도시, 충북에 이제 특별히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뭐 이렇게 행정수도 만드신다고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충청도의 압도적인 그런 표심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수도권에만 발전이 집중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실책을 돌이켜달라는 국민의 원성입니다.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하종인 토론자 마무리 발언 하시죠. 마무리 발언이라는 게 이 주제 토론에 대한 마무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몇 명이라도 가죠. 경제에 대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지금 연기금 고갈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런 걸 담보로 정치권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각각의 역할에 맞는 위치에 가능하다면은 업무를 효율성과 그런 걸 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지방으로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최현 후보 8초 더 쓰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예, 세 분 토론자들께서 주제 토론을 다 마치셨습니다. 역시나 예, 아주 깊이도 있고 수준도 상당히 있고 준비도 많이 한 그런 토론이어서 아마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양상이 여야 간의 토론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양상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각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송영찬, 하종인, 최요한 토론자 순으로 시작을 해주십시오. 송영찬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 여당 대표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애초부터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래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이 마치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가 적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인 것 마냥 또다시 졸속으로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한다면 다시 한번 지역 간 갈등 그리고 지역 내의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드라마를 시즌2를 계획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드라마를 편성합니다. 근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라는 거를 언급하기 이전에 시즌1의 성과가 부실했다는 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이유가 등장 배우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줄거리가 어설펐기 때문이라는 거를 먼저 인지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종인 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우리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치적으로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말판으로 삼아서 나눠먹을 고민만 하지 말고, 그리고 포퓰리즘적으로 부동산 개발 정책만 표를 얻기 위해서 쏟아낼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혁신도시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공공기관을 희생시킬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진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과 공장들을 지방에 더 유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유한 토론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의 균등 발전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헌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켜오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에만 편중된 국가 시스템은 지방 사람들이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국가 및 중앙 정부는 이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시즌1의 문제는 지금껏 없었던 유례없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또 토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주 요건 및 여러 가지 지역 발전 대책들을 세워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앞으로의 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역의 발전을 원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국민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해보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하죠, 그죠? 예, 대단합니다. 예, 뭐 어디 저 말을 못 꺼내겠네요, 감히. 자, 이 세 분 오늘 그 토론자 중에 이태준 씨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이태준 씨라는 비워두시고 최유한, 송영찬, 하종인 이 세 분 란에다가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뒤에 아까 뭐 최이배 의원님이랑 뭐
좀 우리 사무총장 오 총장님이랑 오셨던데 위로 올라가셨나요? 네. 아, 예. 일찍 오셨군요. 예. 우리 오전에 심사위원장님 말씀은 2번 들었는데요. 김철근 심사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또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번에는 그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님의 평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들어보시고 김철근 심사위원장님께서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우리 심사팀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마이크가 저한테 넘어온 걸 같습니다. 이번 주가 가장 뜨거운 디베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오전 주도 참 잘했지만 정말 이번 주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참 치열한 토론을 잘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토론 준비에 참 충실하셨다. 그리고 자기 의견 발표를 정말 잘하셨다. 특히 상대방 의견 발표에 대해서 경청 태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세 분 공통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분석 능력과 그다음에 특별히 대안 제시를 아주 잘해 주셨다고 저는 봤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사실은 이 세 분이 다 올라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참 8강 라운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찬반 양측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해서 잘 들었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좀 더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여러분들이 참 충실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 다음 조에서는요. D조는 현역 의원이 2분이 오셨네요. 자, 그러면은 김철근 심사위원장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같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략홍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 문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 논리냐, 정치 논리에 따를 거냐. 근데 조금 오늘 너무 잘 해주셨는데 공공기관의 민영화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을 가지고 프랑스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곳으로 떠났던 프랑스의 기업들이 프랑스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한 53에서 55% 정도 된다면 우리는 거의 49에서 51%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회사 내에서 영업직과 생산직이 프랑스 같으면 45%고 관리직이 5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회사가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처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39%, 일본이 41% 정도 되고요. 우리도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공기업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때 한 41%, 2% 정도까지 공공부문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무려 150개 가량의 공공기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무원 17만 3천 명,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지금 토론 주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만 조금 국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공공기관 전체의 문제를 좀 포괄해서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A, B, C조 중에 제일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손학규 대표님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도 정말
엄청납니다. 점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다고 A조, B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C1의 최요한 토론자 그리고 C3의 송영찬 토론자가 8강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8강 진출한 두 분의 토론자께는 축하를 드리고요.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하종인 토론자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세 후보가 전부 박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종인 토론자가 뭐 올라간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A, B조에 비해서 정말 박빙의 그런 토론을 펼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최유한 그다음에 송영찬 우리 후보에게 토론자에게 축하드립니다. 자, 그 8강에서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가 추첨하시고 우리 하종인 토론자께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